온타리오주 정부가 오늘 오후 2024 새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운전자 보험 가입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동차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늘리고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인 포드 정부의 두 번째 시도로 앞서 2019년에도 자동차 보험에 대한 운전자 우선주의란 개정 조치를 취했지만 성공을 거두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에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온주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14%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도 온주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크게 올라 이젠 캐나다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높은 물가 상승률과 자동차 절도 증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더해지면서 보험료 인상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대신 주민들이 보장 옵션을 더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혀 실질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접근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수리 비용이 오르기 시작했고 최근 증가하는 자동차 절도 또한 보험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험국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캐나다 전국에서 차량 도난 사유로 청구된 보험금은 12억 달러로 2018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도난으로 인해 지불되는 보험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런 절도 보상금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더 많은 보험회사들을 참여시켜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게 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지리적 요인에 따른 보험료의 큰 차이를 정부가 어떻게 변화시킬진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여행 갈 때 빠지지 않는 게 차 렌트인데 앞으로는 보험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 플로리다주로 여행을 떠난 온타리오주 여성은 익스피디아에서 일주일 동안 차를 렌트하고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프라이슬리스 렌탈 업체에 픽업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여성의 캐나다 보험은 받지 않는다며 렌트카 보험에 가입해야만 차를 내어준다고 했고 이에 보험이 필요 없다고도 했지만 결국 여성은 370여 달러인 렌트비보다 더 많은 500달러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내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 측에서 보험 청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익스피디아는 이런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매장 웹사이트를 보니 캐나다 보험을 받지 않는다고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이 때문에 여성은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보험국은 보통은 캐나다 보험에 자동차 렌트가 포함되면 미국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각의 회사에 옵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여성처럼 렌트카 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면 다른 렌트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미국 등 해외에서 자동차를 렌트할 때는 렌트 보험에 제한이 있는지 보장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만일을 위해 보험 사본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덕포드 온타리오주 수상과 저스틴 트리도 연방 총리가 잇따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주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한국의 신규 TV 광고를 온에어하기도 했습니다. 미래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온타리오라는 내용의 골자로 외국 주정부가 한국 TV에 광고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주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있어 혁신 파트너가 되겠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 생태계, 전기차 생산을 위한 풍부한 광물, 고숙련 인력, 효율적인 인프라, 안정적인 경제 환경 등을 모두 구축한 곳이 온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9년 인쇄물 광고를 한 적이 있는 온주 정부는 이번 TV 광고와 함께 당신의 첨단 제조 파트너, 당신의 생명공학 파트너, 당신의 기술 파트너란 인쇄물 광고도 했습니다. 이달 초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차 전지 전시회에 전용 부스를 꾸리고 1:1 수출 자문 및 상담, 기업 간 거래 미팅 프로그램 등도 운영했습니다. 포드수상은 넥스트스타 에너지 공장을 둘러보고 생산된 배터리 모듈 시제품에 서명했으며 이어 트리더 총리도 모듈 건물에서 생산 시연을 살펴보고 채용 현안을 확인하는 등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받았습니다. 온주뿐 아니라 퀘벡주에도 한국 기업이 포드와 합작해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주정부가 저금리 대출, 세금 면제 혜택, 현금 지원 등을 앞세워 한국 배터리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부터 캐나다 전국 재외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소에 가는 유권자들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즉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꼭 소지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함께 국적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한인회와 캘거리 재외투표소는 29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고 정당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각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재외 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 14만 7,989명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속에서 발생한 차량 강탈 용의자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 일요일 새벽 0시 45분 셰퍼드 에비뉴 이스트와 영스트릿에서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에게 접근해 총기를 휘두르며 차 열쇠를 요구해 결국 열쇠를 강탈한 뒤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달아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있는 한 코스트코가 매장에 회원만 출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회원의 매장 출입을 줄이기 위한 방침으로 약 3주 전부터 매장 입구에 디지털 카드 스캐너를 설치하고 사진과 출입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이 회원비에서 나오는데 회원카드를 나눠 쓰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미국 일부 지역에선 지난해부터 이미 카드 스캐너가 운영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회원제 강화와 마찬가지라며 향후엔 코스트코 카페테리아 접근도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코스트코 회원제는 양도는 불가하지만 같은 가구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카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카드 소지자는 매장 방문 시 비회원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은 법정 공휴일인 굿프라이데이로 금요일부터 전국에서 부활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금요일엔 전국의 모든 학교와 관공서, 우정국과 은행, 직장, 일부 식품점이 문을 닫고 몇몇 쇼핑몰은 영업시간을 단축하며 온주 LCBO와 비어스토어는 금요일과 일요일엔 문을 닫고 이스터 먼데이엔 일부 매장만 영업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종교 행사들이 열리고 31일 일요일엔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토끼와 다양한 복장 등 부활절 기념 의상을 입은 팀이 호스카를 중심으로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연휴 기간에도 온타리오 사이언스 센터와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등 주요 명소들은 문을 열며 월요일엔 우정국과 서비스 온타리오, 서비스 캐나다 등 정부 기관과 학교 등은 휴무입니다.